그래서 소위 에너지 단위 가격이 고공을 가면서 코스트 푸시로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시기는 이미 끝났다. 최근에 미국의 그 가스 프라이스나 그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전 세계적인 불경기만은 아닙니다. 물론 불경기 탓도 있죠. 우선 뭐 중국의 프로덕션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다고 합니다만은 막 증가 속도보다는 지금 다 꺾였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산 활동에 대한 전망 자체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약화되면서 약간 가격 하락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물량 공급 과잉입니다. 가스 가격 폭락하고 그것이 미국에서 유가를 떨어뜨리고 있고 드디어 미국이 안으로 되어 있던 석유 40개 정도의 석유 포트에 있는 항만에 있던 이 석유와 가스의 그 하역 시설을 전부 뒤집어서 이제 밖으로 돌리고 있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공사 완료되는 게 이제 2015년에서 2017년이다 뭐 그러는 거고, 석유와 내추럴 가스를 좀 자연스럽게 수출할 수 있도록 더 법 정비하는 것도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그렇다 그래요. 그렇다면 미국의 중동에 대한 인트레스트가 완전히 바뀐다.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 저렇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잠수함이 항공모함 함대가 15함대, 16개인가 15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가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도 가 있거든요. 석유 수송선 나오는. 이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미국의 중동에 대한 인트레스트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오바마가 재선되고 첫 투어도 지금 이제 아시아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재밌는 게 이렇습니다. 조지 부시 시절에 조지 부시가 열 몇 개인가의 로그 칸츄리, 깡패국가, 불량국가 이름을 불렀는데요. 이라크, 저쪽부터 부르죠. 리비아, 이집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란, 북한, 하고 큐바, 하고 10개인가를 그때 불렀어요. 로그 칸츄리라고. 불량국가. 근데 보세요. 이라크 정리됐죠. 아프가니스탄 어떻든 정리됐죠. 리비아 정리됐죠. 이집트 정리됐죠. 시리아 엉망진창 됐죠. 남은 건 이제 이란하고 북한입니다. 이란하고 북한은 중국으로 따지고 양날개죠. 이거 이제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그 사실 미국이 정권의 여하에도 불문하고 마치 대통령 선거제는 무슨 일반 국민들을 위한 쇼 같지만 사실 그 지도부 내부에서는 아주 조지 부시 때 만들어 놨던 외교 정책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오바마에도 마찬가지고 그 롬니가 되어도 마찬가지로 흘러갔을 거예요. 말하자면 불량국가로 딱 찍었던 국가들이 차례차례 정리되고 이제 남은 거는 이란하고 북한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동에 대한 인트레스가 완전히 달라진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도 셰일가스가 엄청나게 묻혀 있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중국의 셰일가스를 캐내는 기술이 없어요. 바닥에 있으면 뭐하냐. 기술이 없는데.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가 되어도 뭐하냐. 떠먹을 컵이 없다. 그 이제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횡으로 딱 총알머리를 돌리고 거기서 이제 중수를 만들어서 이제 벽을 깨는 겁니다. 바위들을 깨고 그 포집된 가스들을 한 군데로 땅속에서 쫙 몰아서 한 군데로 모은 다음에 그걸 뽑아 올리는 거죠. 그게 참 땅속 수킬로미터에서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인류 기술의 놀라운 발전이죠. 그게 무궁무진하게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환경 문제가 있다고 주장이 되죠. 또 지진이 혹시 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죠. 그 땅속에서 이제 바위를 깨버리는 거니까 물을 이제 중수를 만들어서 그 중수를 만들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약간 넣는데 그 화학약품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셰일가스 개발하는 전문 회사 사장이 지난 9월 달에 미국에서 무슨 이 셰일가스 가지고 학술대회 가시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참 그 CEO도 대단한, 제가 수첩에는 어디 그 CEO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만, 그 CEO가 물을 한 컵을 딱 들고 나와서 연단에 넣고, 여러분, 바로 이게 셰일가스에 하는 그 프랙처링 하는, 말하자면 이 바위를 깨부수는 바로 그 화학약품이던 물이다. 여러분들이 중에 일부가 이게 오염시킨다고 얘기하는. 근데 식수청하고 그 밑에 있는 지하 대수청하고 완전히 다른데도 당신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한다. 내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거기서 한 컵을 다 마셨대요. 근데 어떻든 이 셰일가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미중 간에 소위 G2라고 얘기합니다만 어떤 게 올까요? G2 맞기는 맞을까요? 만일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가 된다.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죠. 또 하나는 아주 마이너한 문제 같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지요. 최근에 이제 포스코도 경기가 안 좋다. 지금 이제 현대차가 미국 당국에 이제 약간 괘씸죄가 걸렸잖아요. 사실 저걸 잘 넘어서야 됩니다. 현대차는 무조건 잘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미 당국이 현대차를 손봐주고 있는 걸 넘어가야 돼요. 근데 석유화학업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나가는 최대 수출 품목이니까요. 원유를 들여와가지고 정유해서 뭐 휘발유, 뭐 등유, 뭐 해서 수출하고 또 이제 페트병 같은 거 만들어서도 수출하고 하잖아요. 이 화학업계가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가스 베이스로 돌아가는 화학 산업이 있고요. 기름 베이스로, 석유 베이스로 돌아가는 산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가스 베이스로 돌아가는 화학 산업이 지금 전부 그동안 문 닫았다가 다시 문 열고 먼지 털고 공장에 기계 새로 기름 칠하고 지금 이제 난리라 그러거든요. 말하자면 미국의 에탄 계통, 가스 베이스로 하는 석유화학 산업이 요즘 완전히 다시 먼지를 떨고 일어나는 중입니다. 야, 저거 곤란하다. 미국은 다 포기했던 사업인데요. 미국이 가스 베이스로 석유화학 산업을 다시 일으킨다. 그것도 미국이 제일 싼 걸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2.5달러는 셰일가스를 한국까지 들어오면 액화시켜야죠. 태평양을 실어 날라야죠. 또 여기에 시설을 해야죠 하는 물류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11달러 정도 지금 들어선다 그러거든요. 그럼 미국 애들이 2.5달러에 쓰잖아요. 2.5달러 대 11달러,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석유화학업체가 초비상인 겁니다. 야, 미국이 제조업을 가지고 한국을 다시 위협하거나 중국조차 다시 위협할 날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우리 생각 안 했죠. 거긴 제조업은 일단 고도기술 제조업은 빼고 다 떨었다. 정밀기술 빼고는 다 떨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이제는 막 벌크로 들어가면서 하는 아주 원초적인 화학산업이 다시 뜬다. 그 전기료도 엄청나게 싸진다. 에너지 원단위가 떨어진다. 미국 제조업이 다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게 골 때린다. 미국이 어디까지 다시 스트롱해지느냐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죠. 아무리 봐도 어떤 면으로 보나 미국이 스트롱해질 텐데, 제가 언젠가 MB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이 다시 스트롱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주 듣고 있다. 자기가 미국에 가보면 정치에 관계없이 미국의 정책을 움직이는 소위 그 상층부에는 아주 보편적인 식이다. 미국이 다시 스트롱한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가 뭐 MB 대통령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쓴 건 아닙니다. 근데 다시 강해지는 것이 2020년도 정도로 보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2012년이잖아요. 그 8년 후인데
아까 제가 미국이 그 수출 기지들이 다 이렇게 포트가 수출항으로 바뀌는 게 2015년에서 2017년이라 그랬는데요.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이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가스 이런 게 생기더라도 미국이 지금 그 아랍 애들이 하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그것을 수출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국가가 되는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자면 전략적 필요에 따라서 한국처럼 우방이다, 또 말 잘 듣는다, 또 뭔가 프렌들리한 관계가 있다. 그때는 이제 주지만 지금 미국이 일본에조차도 셰일가스를 팔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만 지금 팔고 있거든요. 셰일가스를. 영국에 조금 팔고 그 다음에 한국에만 지금 셰일가스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셰일가스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더라도 완전히 주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무슨 수출로 먹고 살 정도로 셰일가스를 팔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기본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가 되는 일은 미국 측의 전략 때문이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이제 그런 전략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근데 2020년 정도 가면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적 상황이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우리 정규제 TV 보시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 대선을 보면서 이 소위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면 다 듣기 좋은 말만 하죠. 그저 뭐 미중 간의 균형 있게 실리 외교를 한다. 그건 외교 전략이라기보다는 외교 원칙이죠. 뭐 항상 균형 있게 실리 전략으로 하는 것은 외교 원칙이지. 어떤 외교 정책은 전혀 아니죠. 근데 우리 이제 대통령 후보 또 지금 나서 있는 분들은 말하자면 외교의 원칙이라는 거하고 외교 정책하고를 아직도 구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분명하게 어떤 매듭을 지어서 갈래를 쳐서 뚜렷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외교에 관한 역량 수준이거나 역량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외교 원칙에 대해서는 뭐 다 똑같습니다. 뭐 균형되게 실리 외교를 한다 이런 건데 미국과 중국이 과연 G2인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하자면 중국이 군사대국화하고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군사대국화하겠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과연 그 정도의 국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가? 또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로 다시 부활했을 때에 미국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미국이 최근에 미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아마 10년 지나면 두 번 선거가 더 있게 되는데요. 두 번 선거가 더 있고 히스패닉계하고 아시아 이민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수준이 되었을 경우에 미국 정치가 과연 다시 팍스 아메리카나로서 세계 국가들을 선도하고 리더할 만한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가진 국가일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죠. 이때까지는 미국이 어느 정도는 그래 왔거든요. 미국은 이런 국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 지금 중국의 지도층의 부패도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돈을 주고 받을 때는 미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미국에 유학시켜 놓고 그 아들 통장으로 이제 야 돈을 넣어라 하면 이제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시라이가 뭐 얼마 해 먹었다 후진 원자바우가 이번에 얼마 3조인가 4조인가 돈이 있다고 나온 그 자료가 물론 형식상으로는 중국에서 나온 자료인 것처럼 외양은 되어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깠을지도 모르죠. 왜? 그 돈 오고 가는 건 다 미국에서 달러로 주고받고 하니까 미국이 더 잘할 수도 있죠. 근데 미국은 이런 나라였어요. 지금도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많은 가난한 나라의 시민들이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 1번이 미국입니다. 아니, 이민을 받아주는 나라 1번이 미국입니다. 이민을 받아주는 나라 미국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놈들이 무슨 프랑스 사회주의 하면서 사회동포주의를 부르짖어봤자 프랑스에 있는 이슬람 23세
들은 국적 안 줍니다. 프랑스 애들은. 독일도 마찬가지죠. 터키 애들을 광범위한 내부 식민지로 깔고 있거든요. 오로지 이민을 제대로 받아주는 나라는 아직도 미국입니다. 흔히 미국은 물질 문명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1760 몇 년인가요? 76년인가요? 독립할 때 이미 완전한 형태의 민주국가였습니다. 국가와 개인이 다르다는 가치를 가장 먼저 확립한 나라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가장 먼저 확립한 나라입니다. 노예 해방을 가장 강력하게 원천적으로 실시했던 나라입니다. 남녀 평등을 가장 처음 여자가 직장에 가장 먼저 나간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한 나라죠.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장 먼저 발견한 나라입니다. 자유주의, 개인주의와 결합된 자유주의의 가치를 가장 먼저 발견한 나라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함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어떤 권력자가 개인에게 함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는 가치를 발견했던 유일한 국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마 세계적인 좌익들의 아주 표본으로 되어 있는 분 중에 하나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군에 속하는 스코트 니어링, 그 부부가 쓴 조화로운 삶, 이런 책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 스코트 니어링 부부가 굉장한 그 사상적으로 왼쪽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스코트 니어링 부부가 살았던 인생의 삶은 굉장히 우익적이었어요. 말하자면 미국의 자유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양심의 자유를 부르짖고 국가가 웬 말이냐. 국가가 세금 한 푼도 내게 받아갈 수 없다. 작은 세금, 작은 정부, 권력자가 나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헨리 데이빗 소로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헨리 데이빗 소로는 제가 고전일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은 그 헨리 데이빗 소로가 바로 월든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았던 겁니다. 그것을 따라한 사람이 바로 스캇 니어링, 헨리 니어링, 스캇 니어링 부인 이름이 그 부부가 둘이서 그 숲속에 들어가서 사탕수수 시럽 만들면서 살았죠. 바로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의 전형적인 삶일 수도 있거든요. 헨리 데이빗 소로. 나중에 인도의 간디가 자기의 스승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미국에서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면서 국가에 세금 내기를 거부했던,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를 주장했던, 개인의 숭고한 가치를 주장했던 헨리 데이빗 소로였거든요. 그게 인도 간디가 스승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게 소위 미국의 정신가치의 본질인데, 그런 가치, 이건 오로지 미국이 만들어낸 가치거든요. 미국적 가치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예를 들어서 록펠러도 나오고 석유산업도 나오고 전기산업 이런 불 켜고 온갖 종류의 세상이 좋은 거는 미국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인터넷, 컴퓨터, 영화, 세탁기, 온갖 좋은 거. 심지어 SNS까지 지금 미제잖아요, 전부. 아이폰, 스마트폰까지 미제잖아요. 중국이 G2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추겠다?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원 여러분, 미스터 시진핑, 리커창 씨, 정신 차리세요. 중국이 G2가 되는 가치는 무슨 중국이 군사력을 기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오냐고요? 중국이 인류를 리드할 수 있는 무언가의 가치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미국 보세요. 아까 제가 미국의 가치라고 불렀던 목록이 중국에서 새로 작성되는 목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국인을 볼 때 존경스럽게 보거든요. 야, 중국에 이민 가면 나의 인권이 보장된다. 내가 이 나라에서는 박해받고 더럽게 살지만 중국에 가면 자유롭다. 중국에 가면 법의 지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 내가 지금은 가난한 나라에서 독재에 시달리고 있지만 어떻든 보트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저기에 가면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살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존경받게 되죠. 온갖 좋은 물건들은 다 미제라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중국은 지금 뭘 만들고 있나요? 짝퉁을 만들고 있잖아요. 아니 짝퉁 만들면서 G2거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짝퉁 만드는 주제에 짝퉁을 만드는 국격으로 G2가 되겠다? 시진핑 씨, 리커창 씨, 아니올시다입니다.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뭐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군사력이 아니고 김정은이 달래서 시장 개방하도록 하고 중국도 빨리 어떻게 하면 개방된 국가로 가느냐, 내부에서 개방되는, 권력이 개방되는 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뭐 국제적 질서가 아니고 동북아에서 남아 어떻게 하면 이웃들하고 잘 지내는지를 연구하고 소동 부리지 말고 무슨 뭐 이어도가 뭐 어떻다느니 뭐 생깎고 열도 가지고 뭐 점령을 하고 난리를 피고 김정은이 그게 좋다고 오케이 뭐 니 깡패짓 해도 좋다 원자력 가지고 원자 폭탄 가지고 장난쳐도 좋다고 내 옆에 깡패 한 놈 있으면 유리하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어서는 안 된다. 국제 보편주의로 나와야 된다. 중국은. 옛날에 중국이 그랬듯이 옛날에 중국이 그랬거든요. 옛날에 중국이 중화로 불렸잖아요. 중화. 얼마나 아름다워요. 물론 중화는 동중서가 붙인 이름이고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온 중국 역사와 이웃나라의 동이족의 역사와 뭐 온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한 게 사기잖아요. 사기친 사기잖아요. 그게 중화주의를 만든 그 말하자면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온 역사를 조작을 해서 무슨 동이족을 무슨 뭐 예맥족? 예맥이라는 게 뭐 개똥, 소똥, 뭐 고양이똥 이런 이름이라 그러대요. 한자로는. 개똥, 고양이 이런 뜻이래요. 그 예맥이라는 한자가. 그 다 왜곡시켜 놓은 게 사마천이잖아요. 사마천. 그 동중서가 중화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나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난 2000년 동안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건 누구 때문이냐? 공자 때문입니다. 공자 때문입니다. 공자 맹자로 물론 동중서가 나중에 그 유학을 국학으로 만들었습니다만은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공자 맹자가 수립했던 소위 유학이라는 체제가 아시아 모든 나라의 국가 표준으로 정립이 됐던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나라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가치는 뭐냐? 유교적 세계 통치체제였던 거죠. 그래서 중국 역사 보세요. 일부 한나라, 한고조, 뭐 한나라, 그 다음에 남송,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명나라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심지어 당나라를 포함해서 뭐 원나라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청나라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북방의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중국을 먹었어요. 중국을 먹고 나면 먹었던 지가 다시 중국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마 고구려가 당나라하고 싸우면서 당나라를 먹었다. 그럼 지금 고구려 땅은 전부 당나라 중국 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누구든지 중국을 먹지만 중국을 먹고 나면 지가 중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민족에게 먹힐 때마다 땅이 늘어난 거예요. 마지막에 청나라가 먹어서 이렇게 지금의 어마어마한 땅을 넓혀준 게 청나라지만 청나라는 만주 야만족들이 들어와서 중국을 먹고 그게 중국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강희제, 옹정제 위대한 황제로 되어 있고 그랬던 것이 뭐냐? 그게 중국의 유교, 유학이라고 하는 보편적 질서, 보편적 가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중국은 무력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 먹고 나면 뭐로 통치하냐? 중화주의로 통치하는 겁니다. 공자맹자로 통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스스로가 중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의 힘이 아니고 문의 힘이었다 이겁니다. 무가 아닌 숙문, 문치였다. 무력이 아닌 문치였습니다.
그게 중국의 가치요, 중국의 역사였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 제민족들이 오늘의 공산당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욕하든 간에 과거에 또 중국의 무자비한 침탈에 대해서 적지 않은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국을 자기 내부 질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높은 문화적 수준이에요. 정치 질서, 그 유교적 질서가 공고하게 되어 있고 아름다운 유교적 질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마다 가서 중국 옷을 복식을 배워오고 중국 철학을 가서 배워오고 중국의 뭐 관제를 배워오고 중국의 이데올로기를 배워오고 중국 가서 책을 사오고 공부하고 그 중국이 중화주의 국가가 된 거죠. 지금 시진핑이 물론 새로 국가 주석이 되어서 우리 좀 힘있는 국가가 되어보겠다고 떠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도국 컴플렉스죠. 개도국 컴플렉스. 대국 컴플렉스. 야, 우리 덩치 커. 뭐 이렇게 우쭐대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G2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가면 나중에 파국이 온다. 누구와? 일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엄청난 파국이 올 수도 있다. 정신 차리시라. 정신 차리시라. 그렇게 해서 G2가 되는 게 전혀 아니올시다. 등소평의 유언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등소평이 죽을 때 앞으로 30년은 미국과 일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물론 그 말이 낭설일 수도 있지만 30년 되었나요? 아직 안 됐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제지위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추겠다. 아닙니다. 어느 모로 보나 아직은 짝퉁을 만들고 있을 뿐이고 미국인이 20세기 내내 전 세계인에게 희망이 되었듯이 지금 중국이 전 세계인의 희망이 되고 뭔가 도피처가 되고 이민을 가고 싶고 중국 친구를 보면 존경스럽고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런 가치를 중국 스스로가 생산해내는 수준까지 중국이 빨리 좀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이 시진핑 주석께 당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석유 얘기, 가스 얘기에서 왔다 갔다 사실은 쭉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든 사실은 G2 얘기를 오늘 하려고 가스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스 얘기 자체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 셰일가스가 미국을 어떻게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스 얘기, 또 식량 얘기까지 좀 나왔었는데, 앞부분에 좀 두서없이 흘러간 점은, 혹시 가능하시다면 정규제 TV 지금 들으셨던 것을 한번 리와인드해서 새로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냅시다.